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우리 강원 도민들을 위해 하슬라 유랑단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강원 도민들의 1년 행복한 안녕을 기원하며 비나리로 문을 열어 봅시다. 쉬고. 하나리오 지게 조축당 생길제 국태민안 범년자 시화 용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 대걸 짓고 대걸 앞에는 욕조로다. 영문화 각산에 각도 가급을 마련할 때 왕십리 정룡이요 동구말리 백호로다. 종단산 한산대고 화천가닥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나는 금여 찬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섬은 다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1년 도액 없을 소냐. 1년 도액을 풀고 가자. 정월에 드는 액은 2월 영등화가 내고 2월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날 영자초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조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의 관등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오명절 누기 홍상민들이 오락가락 추천하던 그네 줄로 막아내고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석일날 견우직녀 상봉일이요 오작교 다리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액은 8월이라 한가윈날 우리 송편을 많이 빚어서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던 쟁반으로 막아내고 월이라 9일날 북한을 많이 빚어서 이웃새님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액은 10월에 상달이라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고사시루로 막아내고 10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 동짓날 동짓팥죽 정희수어 금상의 부인 마마 양손에 북 퍼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곁들이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쓰고 해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짓날 드는 액은 섣달의 금음날이오 흰떡 가래로 막아내고 섣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날날 오곡밥 정기지어 백지 한 장 들들 말아 막걸리 한 잔을 위친쳐서 왕천리로 소멸하니 오날 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기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이라.
교과삼리 경로당에 건강제도를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마침 오늘 방송국에서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여기 교과삼리 경로당에 왔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교과삼리 경로당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덕에 위치하고 있는 교과삼리 경로당은 89명의 회원들이 오순도순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좋고 말고죠. 앞으로 경로당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건강한 분들이 나와서 해줘요. 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얼른 다 물러가야 하는데 다시 또 하고 시작이 될 저겁니다. 안타깝네요. 네. 구구! 아이 좋습니다. 박수. 9988 힘찬 구와 함께 경로당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영숙 실버 체조 강사의 힘찬 구령 소리에 힘든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또 교과 삼리 경로당에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봤는데요. 네. 오늘 어머니들하고 함께 프로그램 진행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어른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나니까 순동도 트이고 어른들 밝은 미소에 저 또한 열심히 운동 지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경로당 와서 힘들다 생각은 못 해봤는데 왠지 그냥 사랑을 많이 받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아요. 오늘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했는데요. 교과 3리는 참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이고요. 또 하면은 해나갔습니다. 이날은 문길자 어르신 댁에 동네 한바퀴 촬영이 나와 이만기 씨와 담소하고 계십니다. 담배 연기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삼척시 보건소 금연실과 연계하여 담배 연기 없는 마을을 만들자는 금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론 뭐 하는 거냐 꾸짖기도 하고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연 캠페인이라는 어깨띠의 글씨를 보면 얼른 담배를 끄거나 숨기는 모습을 보며 작지만 금연 시작을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개 팀 40명이 활동하시며 금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금연 캠페인 활동에 젊은 분들도 함께 동참해주고 계셔서 좋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로 있어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동이 보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9개 팀 180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계시고 지역 환경 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실버트롯 가요제 참가, 쑥쑥데이 콩나물 나눔, 할머니 손맛 찾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로당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 등 남부 지역에선 큰 피해를 보았죠. 강원 동해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삼척 신남마을에선 마을 전체를 덮친 큰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경우 20기 모두 죽으며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당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예, 신남 마을에 산사태 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년 전 태풍 미탁 때 그 어떤 인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자연재해라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다고 한다라면 내전에 이게 이제 동해 삼척 뭐 강릉 삼척에 산불이 크게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벌목을 다 했는데 산불 난 자리를 그 나무를 수거를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수거를 안 한 그 나무들을 다 가로로 쭉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비가 오면서 토사와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나무들이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오다가 저희들 마을에 복개로 이루어졌는데 복개 출입을 다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잠기니까 물이 위로 이제 범람하게 됐죠. 그래 범람하면서 산사태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큰 나무들까지 다 이제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게 이제 저희들 바로 신남마을이었는데 그때 피해는 얼마 정도 됐어요? 피해는 저희들 마을이 이제 103가구였는데 68가구가 침수가 됐고 완파가 23가구가 됐어요. 완파가. 물론 이제 완파가 된 가구 중에는 이제 흙으로진 집들이 좀 많았죠. 그 집들은 뭐 물에 잠기면 그대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저 제일 위에 아주 초입에 있던 그 집들은 다 새로 진 그 벽돌로 진 집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뭐 집이 다 이제 침수가 됐고 저희 마을은 그야말로 뭐 한 80%가 다 이제 침수가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바다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곳이지 그렇지. 침수된다라고는 상상 못했던 곳입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상상 못하던 그런 곳인데 그 물이 복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침범이 되고 하면서 토사와 함께 물이 쌓여서 집들이 다 이제 침수가 되던. 3년 전 여름의 산사태 피해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행스럽게도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공사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널찍한 배수로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곳곳에 옹벽도 세워져 이제 산사태 걱정은 좀 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현 위치가 어디죠? 예, 이게 우리 마을을 관통을 하는 마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마을 뒷산입니다. 뒷산인데 밤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해가 났을 때는 이게 무너진 줄을 몰랐어요. 아, 토사가 내려와서 쌓였구나 하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런 나무가 다 잠기고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갖고야 이제 이 산이 이렇게 산사태가 났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이 산사태 20년 전에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불꽃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무를 다 베고 다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뱄을 때에 그 벤 나무를 좀 겹겹이 쭉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거를 좀 없앴더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토사만 밀려왔을 텐데 나무가 이제 다 같이 내려오면서 다 이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히고 도로 계곡에 하면서 계곡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계곡이 무너져가지고 계곡의 어떤 그 토사와 함께 압이 교환이 된 게 바로 저희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경험 삼아서 다음에는 산불이 난다고 하면 나무는 좀 어떻게 좀 제거를 좀 해줬더라면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 지금 상태는 이제 복구가 다 된 상태인데요. 예. 예. 그 거리상으로 보면 꽤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 거리를 보면은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 도로원이라고 하니 그러지. 직선 거리는 한 1km에서 1.5km 정도 될 겁니다. 예. 요 계곡이 꽤 좀 깊습니다. 물이 항상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약 한 뭐
많게는 104가구, 지금은 이제 98가구가 있고 폐가가 4가구 있으니 사는 가구는 이제 4가구가 이래 되는데 요 가구들이 뭐 물을 지금은 이제 상수도를 했지만 그전에는 다 자급자족했거든요. 물 마를 게 없었고 그 많은 해수기들이 와도 물을 다 공급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산불에 타버려 벌목한 나무들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본래 목재의 가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곳에서 벌목한 나무들도 옮기고 가공하는 비용이 목재의 가치보다 더 크기에 그대로 방치했을 겁니다. 그렇게 방치했던 나무가 20년 후 또 다른 재앙이 된 겁니다. 지난 3월 열흘간이나 이어진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던 강원 동해안 지역. 이곳에도 시간은 흘렀고 장마를 지나 늦여름 초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은 우리나라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 태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린다면 산불 피해지에선 또 다른 위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민가로 번져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이라면 민가와 산불 피해지가 맞닿은 곳이 많아 더 위험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산불 피해지에서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베어둔 나무가 물길을 막거나 썰려 내려오지 않겠지만 나무가 모두 불타버린 것만으로도 산의 흙이 그대로 드러나 산사태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9년 산불과 피해지가 맞닿은 지역이라면 산사태가 발생한 확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에 떨 수는 없는데 산사태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제 산불이 일어나게 돼서 나무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산의 사면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면이 무너질 확률이 높게 돼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벽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방댐을 할 정도의 규모가 큰 그런 사업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규모가 작은 유역에 대해서는 골막이나 이런 거를 시행하고 이제 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아직 조금 진행 중입니다. 8월 달에 비가 좀 오게 돼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그 장비들이 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한 9월 초면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날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민원지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 연도 안에 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드러난 사면을 막아 산사태를 예방해주는 옹벽은 일단 마을 주변에만 설치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마을 근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민가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되도록 이런 시일 안에 위험이 있는 모든 곳에 산사태 예방 공사를 해야 하지만 지자체로서도 산사태 예방 공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불 피해지는 넓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요청 없이는 공사 계획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유림이나 국유림의 경우엔 특별히 요청이나 허가 없이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아직도 피해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지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 새로운 조림 계획을 세워야 산사태 예방 공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산불 피해지, 그래도 다행인 건 마을 인근의 사유림의 경우 위험한 곳은 이제 어느 정도 공사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드론을 띄워 옹벽 위, 산 사면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산불로 사면의 흙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비로 상당히 깎여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때 제대로 옹벽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마을 주민들은 올가을 동해안으로 다가올 태풍을 두려워해야 했을 겁니다.
옹벽만이 아닙니다. 옹벽 옆 계곡엔 물막이 공사도 했는데요. 큰 비가 왔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로 역할도 해줄 뿐만 아니라 물과 함께 쓸려온 토사와 나무, 바위 등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3년 전 태풍 미탁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삼척 신남마을도 앞으로 다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하고, 올 3월의 동해안 산불 피해지도 이제 마을 근처에선 어느 정도 산사태 예방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니 가을 태풍 걱정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강력하다고 하니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발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태풍이 다가오지 않길 기원해 봅니다.